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분산 분석은 Analysis of Variance인데 보통은 줄여가지고 ANOV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앞부분에 AN과 OV를 합쳐가지고 ANOV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통의 그 일반 통계에서는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별량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별량 분석은 보통 심리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일반적인 통계적 접근에서는 보통 그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론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T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T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 독립 표본 T 검증, 그 다음에 대형 표본 T 검증 나누죠.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이 분산 분석을 살펴보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아노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면 아노바 다 분산 분석이에요. 근데 1A 아노바, 즉 독립 변수가 하나인 그걸 1A 아노바라고 그래요. 일원 분산 분석. 그거를 보통 그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똑같은 사람을 만약에 2포인트 이상 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1월달에 재고 2월달에 재면 이건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1월달에 재고 2월달에 재고 3월달에 재고 4월달에 재고 계속 재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거를 반복 측정이라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에요. Repeated Measure ANOVA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수 간의 차이를 봤는데 항상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학교 만족도를 보는데 학교 만족도 봅시다. 학교 만족도를 보는데 여기 만약에 학년이라고 합시다. 학년이란 변수예요.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여기가 학교 만족도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만족도가 이 학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건 바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또는 1A 아노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학교 만족도가 과연 학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느냐? 아니다. 성별에 따라서, 즉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도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학생 들어갈게요. 그럼 볼게요. 이거를 열의 측면, 행열이니까 컬럼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학년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근데 이쪽을 한번 쭉 한번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쭉 나타난다고 보면은 여기에 남학생께 나타나고 여기에 여학생께 나타나요. 그러면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남녀의 성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학년에 대한 걸 검증을 보는 거예요. 즉 이원 배치 분산 분석 또는 2A 아노바는 독립 변수가 2개 들어가는 게 바로 2A 아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3way 아노바가 되겠죠. 3원 배치 분산이 되겠죠.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3원 독립 변수 3개까지 쓰면서까지 그 분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원 배치 반복 측정. 왜냐면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게 꼭 하나의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로 만약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을 계속 채요. 근데 여기는 남학생 그룹이고 여기는 여학생 그룹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쟀는데 집단이 2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2원 배치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보통 이걸 말이 어려워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믹스드 메서드. 혼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뭐 상관과 획이 나갈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분산 분석은요. 집단이 세 집단 이상일 때, 즉 독립변수는 하나입니다. 독립변수는 하나고 독립변수의 밑에 있는 수준이 세 수준 이상일 때 쓰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에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연속변수로 측정이 됐을 때, 성적과 만족도처럼 연속변수로 측정이 됐을 때 쓰이는 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변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론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나눠지는 거죠. 하나면 이론, 두 개면 이원 분산 분석. 자, 그래서 설문지 구성 예를 보면요. 밑에 보면 귀화의 연령은 10대, 20대, 30대, 40대.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 문제가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이 다를 것이다. 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월 평균 소득은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귀화의 연령대는 10대부터 40대까지 해서 집단이 4개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바로 귀화의 연령대라는 독립변수 하나에 수준이 4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분산 분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요. 왜 지금까지 다루었던 10대와 20대를 비교하고 20대와 30대를 비교하고 30대와 40대를 비교하고 즉 독립해본 T검증을 여러 번 하면 안 되느냐? 물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써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뭐 진행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분산 분석이니 집단 간의 분산을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말이 분산 분석이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하려는 건 각 집단의 각 수준이겠죠.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평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분산을 이용할 뿐이에요. 즉 분산을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분석을 하려는 것은 각 집단의 평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과 이원 분산 분석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 이론 분산 분석, 독립변수가 하나인 분산 분석인데요. 대중 소도시별 노동자 임금 평균 임금 차이. 여기면은 도시가 대중소로 나눴죠. 그리고 노동자 월급. 평균을 비교하는 거라고 제가. 자,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은요. 독립변수가 2개인 분산 분석을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일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지금은 개념적인 거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종속 변수를 살펴보는데 변수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변수 2개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변수 2개를 선택했다는 이유는 그 변수들끼리의 뭔가가 조합이 이루어지고 뭔가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원 분산 분석 과정에서 2개를 사용을 한 거지 쓸데없이 사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 독립 분산 분석에서 두 변수들끼리의 뭔가가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에서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론 분산 분석하고 이원 분산 분석은 이론 분산 분석과 뭐가 다르냐면 독립변수 개수가 2개가 있다는 게 달라요. 그러면 T검증을 분산 분석하는 것 대신에 T검증을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원 분산 분석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론 분산 분석을 2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시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원 분산 분석을 쓰는 이유는 이 분석 방법에서 사용했던 두 변수가
두 변수가 뭔가가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뭔가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적 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동 종류와 섭취 음식 종류에 따른 심폐 기능 강화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운동은 헬스, 수영, 태권도가 있고 음식은 채식과 육식이라고 만약에 나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냥 늘 접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운동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음식 섭취를 채식과 육식으로 나눴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서 심폐 기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통계에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인데 이원 분산분석은 그때 가서 잘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분산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분산분석의 그 개념적인 설명은 아니면 일단은 보면 돼요. 자, 일단은 전체 간단하게 지금 저는 분산분석 A, B로 나누면 전체 집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A, B를 다 더하면 전체가 나오고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집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집단 내 빨간색, 파란색의 평균이 나타나고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집단 간의 차이와 집단 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바로 아까 이제 독립표면 T검증이고 바로 분산분석이에요. 분산분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은 전체 제곱합은 82.5가 나와요. 82.5가 나옵니다. 근데 집단 내 별량을 보면은 A 집단 파란색으로 된 거는 평균이 1부터 5까지 하면 평균이 3이고요. 이거를 집단 제곱합을 보면 10이 나와요. 또 반대로 B 빨간색은 6부터 10까지인데 평균이 8이었고 여기에 제곱합은 10이에요. 그러면 집단 내 제곱합, 집단 내 별량은 A 집단도 있고 B 집단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집단 간은 전체 평균이 5.5였고 A 평균이 3이었고 B 평균이 8이었어요. 집단 간 차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3 빼기 5.5의 제곱, 8 빼기 5.5의 제곱 들어가요. 근데 여기 5는 뭐냐면 사례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A 집단과 B 집단이 사례수가 꼭 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사례수입니다. 그러면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간 제곱합을 합치면 20 더하기 65는 82.5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전체 제곱값, 전체 평균에서 각각의 값을 다 빼고 제곱했던 전체 제곱합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 제곱합은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간 제곱합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집단 내 별량이라고 얘기했는데 별량과 제곱합 같은 겁니다. 지금 심리 쪽에서 계속 쓰니까. 그러면 이 집단 간 제곱합과 집단 내 제곱합을 나누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집단 내가 지금 20이 나왔고요. 집단 간이 68.5가 나왔어요. 65.8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을 보면은 이 F값이 바로 이 분산분석에서는 이 F값인데 이 F값이 이 둘 사이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내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집단 간이
분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약 3. 얼마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을 보면은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집단 간에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F 값이 이 F 값은 분산 분석에서 확률 쓰는 게 F 분포를 쓰는데 그 F 분포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독립표본 T 검증이라든지 대응표본 T 검증, 단일표본 T 검증에서 T 분포 또는 정규 분포를 쓰듯이 표준 정규 분포를 썼듯이 이 분산 분석에서는 이 F 분포를 씁니다. F 분포를 써요. 이 F 분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F를 쓰는데 이 F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F 값이 1보다 1이다 그러면은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그 차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F 값이 1보다 작다는 뜻은 1보다 작다는 집단 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요가 집단 내가 더 크고 집단 간이 작다는 뜻이에요. F가 1보다 작다는 뜻은. 그래서 이거를 집단 간, 남녀 차이, 여기는 남자에서 나타나고 여자에서 나타나는 걸 많이 본다 그런다면, 즉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게 더 커. 즉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 문제인 거지 무슨 남녀를 구별지을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이 차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려면 이 F 값은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돼요.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3. 얼마 나오는데 그러면 F 값이 3이 나왔다, 2가 나왔다, 14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거냐? 바로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1.9651 대 5%였어요. 그것처럼 이 F 검증도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가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하고 채택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분산 분석에서 많은 부분들이 놓치는데요. 어떤 부분을 놓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산 분석을 해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셔의 분산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셔의 분산 분석으로 가기 전에 뭐를 먼저 하냐면 이 등분산 검증을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등분산 검증이 이루어지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되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셔의 분산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분산 가정을 했는데 등분산 가정이 만약 충족이 안 된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피셔의 분산 분석이 아니라 브라운 폴스라든지 웰치라든지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논문에서 인문사 쪽에서 보면은 이 등분산 가정의 충족 여부를 밝히지 않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 문제예요. 그리고 분산 분석이든 또는 브라운 폴스 웰치 방법이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나타나면 분석은 그냥 종료예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집단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집단 간 어디가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접해봤는지 모르겠으나 사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사후 분석이라는데 쉐페라든지 터키, 봄페론이 다양한 사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사후 분석이 이루어지고 똑같아요. 브라운 폴스 방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후 분석이 이루어져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되고 피셔의 분산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등분산 가정이 충족될 때에 사후 분석을 써야 되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안 됐을 때에 집단 간 차이를 봤다면 마찬가지로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안 됐을 때에 사후 분석 검증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등분산이라든지
등분산 가정의 그 충족 여부라든지 그 다음 F 분포의 확률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